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속가능 회계 재정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인데요. 예. 오늘 발표해 주실 교수님은 카이스트의 안성진 교수님입니다. 오늘 주제는 Asset Impairment Model, Monitoring and Investment Decision이라는 제목으로 Regression Kink 디자인을 사용해서 연구한 내용입니다. 안성진 교수님 간략하게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진 교수님은 인디애나 대학에서 비즈니스로 학사를 받으셨고요. 콜롬비아 대학에서 통계학으로 석사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워싱턴 유니버시티에서 어카운팅으로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북경대 광화 비즈니스 스쿨에서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작년에 카이스트에 오셨습니다. 예, 지금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여러 워킹 페이퍼들이 지금 어카운팅 리뷰에도 지금 서드 라운드 지금 돌아가고 있고 많은 페이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안 교수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런 좋은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특별히 김병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연구는 제목은 Asset Impairment Model, Monitoring and Investment Decision,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도 아시겠지만 특별한 연구 방법론을 썼습니다. 그게 Regression Kink Design이라고 불리는 좀 최신 연구 방법론인데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주제를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저희 논문에서 하고 있는 연구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Asset Impairment Model이 Shareholder Monitoring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거를 Shareholder Monitoring을 보는 방법이 Shareholder Voting, 그러니까 Proxy Voting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or CEO Turnover, 요걸 가지고 Shareholder Monitoring의 그 변화,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sset Impairment 모델이 어떻게 그 기업의 Investment Decision에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Investment Decision으로 저희가 본 부분은 R&D 투자 활동, 그 다음에 비효율적인 CapEx가 줄어드는지 등을 한번 보았습니다. 이게 저희 논문에서 그 다큐멘트 하고자 하는 큰 두 가지 연구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1시간 동안의 연구 강의 세미인데 제가 듣기로는 조금 찾아보니까 좀 강의 비슷한 식으로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오늘 그 연구 그 슬라이드 같은 거를 조금 내용을 많이 담아서 한번 그렇게 슬라이드를 혹시 나중에 보실 때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좀 많이 담았는데요. 먼저 저희가 보는 그 Asset Impairment 모델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구 페이스북 현 메타의 그 가장 최신 그 밸런스시트를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말하고 그 관심 있어 하는 그 Asset Impairment 모델,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에셋과 관련한 자산 손상 모델 이것이 될 텐데요. 그럼 어떤 자산이냐라고 하면은 그 회계를 학부나 대학원 때 혹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회계 감사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그 비유동 자산이라고 소위 불리는 Long-Lived Asset. 그래서 소위 보시면 그 PPN이 여기 밸런스시트에도 중요한 라인 아이템으로 나오는 PPN이 Property and Equipment,
그것도 중요한 asset impairment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되는 매년 그 행해져야 되는 자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아래 보시면 intangible asset 무형 자산 뭐 그런 것도 결국에는 매년 impairment 자산 손상을 이루어져야 되는지 자산 손상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관한 테스트가 꼭 매년 이루어져야 하는 그 대상 에셋이 될 거고요. 제가 그 빨갛게 하이라이트한 그 자산이 또 다른 어떤 중요한 무형 자산이죠. 영업권이라고 소위 불리는 굿윌.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매년 그 감사 때 그 어디터들 아니면 third party evaluator들이 그 자산 손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년 그 감사 기준에 따라서 그 자산 손상 테스트를 해야 되는 대상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연구 주제에서 살펴본 asset impairment model, 뭐 asset impairment test 그게 해당되는 이제 자산들이 PPN이 뭐 intangible asset 그다음에 goodwill 뭐 이런 것들이 아마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소위 말한 자산 손상 테스트가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2021년 굿윌 같은 거를 보시면은 그러면 19197이라는 어떤 금액이 적혀져 있죠. 그러면 뭐 그 2021년 기준 영업권의 소위 말하는 장부 원가, 그러니까 book value라고 하죠. book value가 19197이다라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2022년 말에 그 이제 또다시 밸런스 시트를 이제 만들고 공표를 해야 될 때 당연히 뭐 그런 굿윌 같은 거도 그럼 19197 그 금액에 대해서 이 금액이 이 원가 우리 지금 기록되어 있는 북상에 기록되어 있는 19197이라는 금액이 뭐 적정한 금액인지에 대한 뭐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이제 그런 평가를 해 나가는 과정이 저희들이 말하는 asset impairment test, 뭐 asset impairment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게 저희들이 관심 있어 보는 asset impairment 모델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아이디어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자산 손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뭐 메타는 아니고요. 이제까지 페이스북은 한 번도 뭐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 손상이 기록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자산 손상이 이루어진 어떤 기업, 이거는 GE의 예시인데요. GE의 그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보시면 여기 goodwill impairment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goodwill impairment 테스트를 통해서 뭐 2020년이죠. 2020년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우리는 뭐 북상에 기록되어 있는 굿윌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오버스테이트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굿윌 북밸류를 write down 해야 된다. 그러면 그 write down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얼마만큼 그 write down을 해야 되고 그런 그 일련의 과정들이 그 will impairment test일 것이고 그 impairment test가 이루어지는 어떤 결과물들이 이제 이런 income statement의 goodwill impairment로 그 이제 그 loss로 기록되는 어떤 항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지금 현재 회계 제도 안에서는 뭐 그 비유동 자산의 무형 자산 그리고 유형 자산 이런 아이템들이 매년 가치 평가를 통해서 그 전해에 기록되어 있는 book value가 과연 적정한 금액인지 적정하게 우리가 뭐 그 손상을 하지 않고 그냥 기록해도 되는 금액인지에 대해서 매년 테스트를 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보는 그 asset impairment 테스트들은 요 1년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두 가지 연구 주제, 큰 연구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뭐 그 다음에 드는 당연히 생각, 그럼 이 연구를 왜 해야 될까 하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이 이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왜 이 연구를 지금 현 시점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냐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제가 지금 asset impairment 테스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결국에는 asset impairment, 뭐 그 자산 손상이 그 테스트를 해야 되는 해당 자산들은 결국에는 다 과거에 이루어진 투자 활동의 어떤 결과물들이겠죠. 그래서 뭐 굿윌, 뭐 영업권 같은 거를 예를 들면은, 영업권이 이제 기록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M&A 같은 거를 했을 때, 기업 결합을 했을 때, 그러면은 그 사는 기업은 그 결국 사려는 그 대상 기업들에 대해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산 기업에 대한 어떤 금액이 지불됐을 텐데, 그러면은 그 M&A를 할 때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 기업을 사는 이유는 acquire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앞으로의 기업 결합 후에 그 대상 기업을 우리 회사의 어떤 엄브렐라 안에 넣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시너지가 예상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업을 살 거고, 그 기업을 살 때 어떤 그런 앞으로의 expected synergy가 있기에 그 M&A를 할 거고, 그런 expected synergy가 어떤 프리미엄, 그 가격 책정하는 데 있어서의 프리미엄으로 책정이 될 텐데, 그 프라이스 프리미엄이 결국에는 회계 장부상에는 굿윌이라고 하는 영업권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어떻게 해서 그런 굿윌이든지 아니면 그런 다양한 long-lived asset이 기록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결국 이렇게 장부상에 저희들이라고 말하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long-lived asset, 그리고 그렇게 asset impairment 테스트에 해당되는 그런 자산들은 결국 되게 중요한,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일어난 중요한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어떤 방증, 어떤 결과물들이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에는 뭐 회계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다 어떻게 보면은 리포팅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결국에는 밸런스 시트,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기업이 결국에는 본인들의 갖고 있는 어떤 정보를, 내재의 정보를 외부한테 이제 공시하는 어떤 리포팅 시스템 안에서의 하나의 중요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많은 이전의 연구 문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이것도 결국에는 리포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흔히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오는 매니저들의 어떤 opportunistic한 리포팅 인센티브가 어떻게 보면은 asset impairment 리포팅에도 많이 작용되어 있다. 결국에는 asset impairment 혹은 뭐 asset impairment 테스트,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과거의 투자 활동 더하기 어떻게 보면은 그 리포팅 인센티브,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매니저리얼 리포팅 인센티브와 이 두 가지 내용이 결부된 어떤 아웃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연구에서는 이야기하였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전 연구에서 주로 이제 포커스를 두었던 부분이 이런 asset impairment를 테스트하고 언제 리포팅 할 건지, 그리고 얼마만큼 리포팅 할 건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매니저들이
기회주의적으로 이용을 하였다라는 부분을 좀 방점을 두어서 이전 연구들이 조금 비판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그 asset impairment reporting에 관해서는요. 네.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 asset impairment와 관련된 어떤 기준들이 그 회계 제도가 원래 의도가 있을 텐데 그 원래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차후에 설명드릴 텐데요. 그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조금 그 매니저들 사적 리포팅 인센티브에 따라서 결정되다 보니까 그 현재 그 매년 굿딜이든 아니면 long-lived asset PPE 같은 그런 asset impairment 테스트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현재의 회계 제도에 대해서 조금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최근에 FASB와 IASB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은 이 asset impairment 테스트가 매년 가치 평가를 해야 되고 가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비용도 당연히 들 거고 가치 평가 하는 데 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산출도 어렵고 그거를 매니저들과 오디터들 사이에서 이제 동의되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그런 다양한 많은 비용에 비해서 어떤 이익이 크지 않다. 결국엔 이익이라는 부분이 모든 회계의 시스템, 회계 공시의 시스템이라는 거에 있어서 똑같이 적용될 거지만 어찌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시에 대한 시적절성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goodwill impairment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저희들은 그 외부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goodwill impairment 테스트가 이루어지는지 내부적인 부분들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정보의 이제 외부 이용자라고 생각했을 때 정보 이용자들이 외부 이용자들이 결국 알 수 있는 거는 goodwill impairment가 이루어지고 나서 goodwill impairment가 그런 공시가 되는 그래야지 저희가 굿윌이 impairment가 되었구나 라는 그때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goodwill impairment가 공시가 되고 나서 정보 이용자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은 이제까지 우리 기업들이 쌓아놨던 영업권들이 그 금액이 예전에는 우리가 이만큼 시너지가 죄송합니다. 우리가라고 하는 건 기업입니다. 기업이 이만큼의 시너지가 날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래서 그만큼의 프라이스 프리미엄을 냈었는데 1년, 2년, 3년, 4년이 지난 후 기업 결합 후에 봤더니 우리가 처음에 냈던 프라이스 프리미엄이 조금 과대 계상되었구나. 물론 처음에 가격 책정할 때 그 가격 책정 시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 이후에 그 기업의 경영자들이 본인의 능력들이 그만큼 그 expected synergy를 realize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시너지를 다시 창출하지 못했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가치 평가가 이루어질 거고 그거에 따라서 손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했을 때 당연히 goodwill impairment는 이루어지면은 정보 이용자들은 저 기업이 예전에 기대했던 시너지들을 잘 realize 못했다. 그것은 기업이 지금 현재 economic fundamental이 기대했던 것만큼 안 좋다. 혹은 경영자들의 능력이 생각했던 것만큼 좋지 않다. 이런 방증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goodwill impairment의 공시를 보고 정보를 이용자들이 알 수 있을 텐데 다시 그 회계 정보의 시적절성 그리고 매니저들의 리포팅 인센티브를 생각해 보면은 경영자들은 그런 bad
시그널, bad information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을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goodwill impairment를 최대한 딜레이하고 싶을 그런 인센티브가 있을 거고, 그래서 결국에 goodwill impairment가 결정되고 저희들이 그 인컴 스테이트먼트든 밸런스 시트든 그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시점에서는 이미 너무 늦은 인포메이션이다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이 impairment 테스트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어떤 시각들이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매년 뭐 FASB든 IASB든 중요한 회계 제도에 대해서 그 회계 제도가 뭔가 좀 변경에 대해서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그때 이렇게 소위 말해서 디스커션 레터, 코멘트 레터 이런 것들을 받는데요. 이게 이제 IFRS에서 이제 굿윌 임페어먼트 테스트와 관련해서 의견을 이제 청취하는 겁니다. 의견을. 그래서 뭐 오디터들 아니면 경영자들 아니면 그 외에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에서 그렇게 내용들을 봤는데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조금 지금 잘 안 보일 텐데요. 뭐 가장 큰 여기 제가 밑줄 친 부분에서도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stated goodwill impairment charge, 그러니까 impairment 자산 손상이 기록된 그 information은 그러니까 income statement에 goodwill impairment loss라고 기록된 그 information은 어떻게 보면 lagging indicator of economic factor다. 그거에는 회계 정보라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겠지만 중요한 목적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떤 회계 정보에 대한 시적절성이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조금 goodwill impairment 테스트와 impairment loss recognition과 관련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부분들이 여기에 lagging indicator다. lagging indicator 그러면 원래 그런 정보 전달의 목적 그 외부 그 퍼블릭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정보 전달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그거 뭐 매년 임페어먼트 테스트를 해야 되는 그런 커스트가 크기 때문에 이 제도는 어떻게 보면은 원래 갖고자 했던 취지에 조금 미치지 못하지 않나. 그래서 과거에 이게 룰이 FASB 같은 경우에는 2002년에 변경이 되었고 현재 굿윌을 포함한 impairment 테스트 현재 시스템이 2002년에 시작되었는데 IFRS는 그 이후에 2004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도입되었는데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전의 시스템은 뭐냐면 여기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했듯이 amortization 모델, 그러니까 매년 이런 번거로운 impairment 테스트 하지 말고 가치 평가 이런 거 하지 말고 굿윌 영업권이 아까 메타에 보시면 19197 이 금액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가치 평가 하지 말고 그냥 굿윌을 기록하였으면은 그 이후 20년 동안 그냥 기계적으로 적정한 금액 내역 연수를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그냥 정해서 매년 같은 금액만큼을 기계적으로 기록해 나가는 그런 amortization 모델, 그래서 감모 상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델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어떤 제도적 변화에 대한 디스커션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amortization 모델로 돌아간다고 하면 어떤 goodwill impairment loss 그 금액 자체에
어떤 정보적인 그 전달의 그 목적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얼마만큼 매년 똑같은 금액만큼을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write-off 해가는 내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보 전달의 목적은 이제 상실하게 되는, 아무리 그게 lagging indicator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더라고 하더라도 그런 과거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FASB뿐만 아니라 이제 IASB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한 활발한 디스커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감모상각 그 이전의 모델로 다시 회귀하진 않았는데 뭐 한번 이런 내용들이 많이 표면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 글쎄요, 뭐 언제 앞으로 이런 디스커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에셋 임페어먼트와 관련한 어떤 회계 기준의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이 연구에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 이전 이 에셋 임페어 뭐 굳이 뭐 이런 아카데믹 논문뿐만 아니라 많이 나오고 있는 목소리들이 너무 비용이 크다, 베네핏에 대해서 좀 어떤 그 다운사이드에서 많이 초점을 두었는데 저희는 이 논문에서 이제 결국에는 다큐멘트 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에셋 임페어먼트를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전과는 다르게 다른 식으로 접근하고 다른 식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어떤 우리들이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에셋 임페어먼트 테스트에 관한 브라이트 사이드가 있다. 그 브라이트 사이드를 한번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거는 아닐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이 논문에 어떻게 보면 이 연구의 중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내용을 논문에서 다큐멘트하고 있냐면 에셋 임페어먼트 테스트를 하면 에셋 임페어먼트 테스트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좀 이 단어의 의미를 조금 잘 좀 음미하셔야 될 것 같은데 Application of Asset Impairment Model이라고 저희들은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자산 손상이 아니라 Asset Impairment 테스트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쨌든 Asset Impairment 테스트를 하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 Asset Impairment 테스트를 함으로써 shareholder들의 어떻게 보면 corporate management에 대한 이 중요 이슈들에 대한 참여 같은 것들이 늘어나고 주주들의 경영자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증가한다. 이제 이게 저희의 첫 번째 파인딩이고 두 번째 중요한 파인딩이 그렇게 또 에셋 임페어먼트 테스트를 해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인베스트먼트 디시전도 더 효율적인 인베스트먼트 디시전으로 이끌게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메인 파인딩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기업의 지배 구조를 좋게 만들고 그 좋게 만드는 지배 구조가 투자 활동의 효율적인 투자 활동으로 귀결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이 연구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메인 파인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스토리인지를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프린시플 에이전트 모델에 근간해서 기업들은 당연히 오너십과 컨트롤이 분리돼 있고 이 분리돼 임으로써 매니저들은 어떻게 보면 투자 활동에 있어서도 본인들이 상당한 임의 재량이 갖고 있다.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의 재량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우위를 이용해서 private benefit도 사적 이익도 편취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전 연구에서 많이 알고 있고 그런 그 비대칭성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주주들, 프린시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정보, 그러니까 비대칭적인 정보에 대한 정보를 이제 그럼 그 information acquisition 이 과정이 쉬운 과정은 아니다. 결국에는 information acquisition 하고자 한다면은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그 비용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비대칭성이 이루어지고 그 비대칭성이 결국에는 기업의 어떤 이퀄리브리엄이 있다.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대칭성이 기업들의 경영자들의 사적 이익 편취에 대한 다양한 이전 연구에 대한 증거들이 많이들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그러면은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될 것이냐면은 물론 그 비대칭성을 인해서 또 그 information acquisition은 되게 costly한 activity고 그러면은 그 principle들은 그러면은 언제 물론 비대칭성이 일어나는 것도 알고 있고 사적 이 편취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도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럼 왜 information acquisition을 하지 않느냐? 근데 하지 않는 그 이유가 당연히 information acquisition을 하는데 비용이 발생하고 그러면은 information acquisition을 하게 되는 이유 그 어떤 triggering point는 결국에는 그 acquire 된 information이 결국에는 benefit이 cost보다 클 때일 텐데요. 그 benefit이 클 때가 어느 때냐면은 그 갖고 있는 그 얻게 되는 시그널, 인포메이션 어떤 시그널들이 intrinsic value, 기업의 내재 가치가 아주 많이 떨어지게 되는 그 어떤 시점이 있을 텐데 그 시점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 시점에서는 어떤 인포메이션을 acquire 하게 된 그 비용보다 그 인포메이션 acquire 하고자 하는 지불하게 된 그 비용의 아웃풋인 그 benefit이 더 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intrinsic value가 아주 크게 떨어지는 그 시점이 됐을 때는 이제 monitoring 그 주주들이 information acquire 하고자 하는 요인도 클 것이고 그 요인들이 결국에는 monitoring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 이제 이전 연구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asset impairment 이전에 그 다큐멘트돼 있는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요 내용들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결국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asset impairment 테스트, asset impairment 모델을 apply 하면은 이런 그 information 결국에는 그 intrinsic value가 내재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많이 떨어짐으로써 주주들이 information acquisition 하는 그 benefit이 커지게 되는 triggering signal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어떤 information들을 그 AIM, Asset Impairment 모델 테스트하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relevant한 information 시그널들을 주주들이 얻게 된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Asset Impairment 테스트를 함으로써 기업의 지배 구조 그리고 investment decision을 좋게 만드는 어떤 큰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Asset Impairment 테스트를 함으로써
즉 과거에 예를 들면 굿윌로 다시 예시를 돌아가면은 영업권을 평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기업이 과거에 이만큼의 금액을 지불했었고 지나고 나서 봤더니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는 시점에서 보았더니 기업이 앞으로 갖게 되는 어떤 기업의 투자 계획 이런 것들 그리고 경영자들의 능력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이코노믹 펀더멘털이 좋지 않아 하는 그런 정보들을 매년 에셋 임페어먼트 테스트를 함으로써 그런 정보들을 얻게 된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 현재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intrinsic value가 얼마만큼 되고 이 intrinsic value를 평가할 때 계상할 때는 앞으로 기업의 투자 활동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경영자들은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속에서 어떤 relevant한 정보들이 나올 것이고 그 정보들이 어떤 정보냐에 따라서 이제 주주들이 참여 활동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주들의 참여 활동이 늘어남으로써 어떻게 보면 경영자들의 비효율적인 투자 활동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말하고자 하는 에셋 임페어먼트 테스트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다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조금 이런 내용을 자세한 내용을 말씀 안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에셋 임페어먼트를 하는 그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 그 첫 줄에 보시면은 현재 그 장부 가치, 그러니까 recorded assets in place, 현재 장부 가치와 앞으로 소위 말하는 공정 가치라고 하죠. 공정 가치, 그러니까 expected future cash flow로 대변될 수 있는 공정 가치의 비교를 통해서 이제 assets, recorded assets in place가 크다, 너무 크다. 당연히 그러면은 asset impairment 그 자산이 손상되게 되겠죠. 이제 그런 비교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expected future cash flow가 얼마만큼 되냐, expected future cash flow 얼마만큼 되냐를 판단하고자 한다면은 과거의 투자 활동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활동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당연히 있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나오게 되는 어떤 정보들이 주주들에게 incremental information으로 주어질 거고 그럼 그 incremental information이 결국에는 주주들의 모니터링 활동을 증진시키고 투자 활동을 그에 따른 투자 활동의 비효율적인 투자 활동을 이제 줄인다.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asset impairment 모델 applicatio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외부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실증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asset impairment 테스트는 자체는 unobservable한 부분이 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전 연구에서 많이 그래서 포커스를 뒀던 부분이 사후적인 asset impairment를 가지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realized asset impairment, 그러니까 그 asset impairment가 income statement에 기록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 asset impairment는 정보 전달의 측면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구들은 그래서 realized asset impairment, 그러니까 asset impairment 기록된 그거의 내용을 그래서 ex post라고 또 많이 얘기하죠. ex post asset impairment 그거를 가지고 자산 손상에 관련한 어떤 효율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realized asset impairment 과거 그 이전 연구들이 그 초점을 뒀던 realized asset impairment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내재 가치, economic fundamental이나 아니면은 주주 활동, 아니면 기업의 투자 활동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endogenous한 그 relation이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사후적인 asset impairment는 당연히 economic fundamental과 결부되어서 결정이 될 것이고 그 asset impairment와 그 사후적으로 기록되는 asset impairment는 또 기업의 주주 활동의 내용과 당연히 내재적으로 연결되면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뭐 이런 제도 같은 거에서도 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제도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인더지네이리 이슈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제도로 인해서 그 어떤 제도로 인해서 어떤 결과들이 발생할 건지 그거를 어떻게 보면 미리 예측하고 또 그만큼의 그 제도 변화에 따른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만큼이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계상이 어떻게 보면은 제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실증 연구의 그 사회과학의 실증 연구의 한계점은 결국엔 저희는 과거에 발생했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결과들을 볼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그런 데 있어서 사회과학의 근본적인 한계가 어떻게 보면은 다 이런 제도와 어떤 그 제도로 인해서 나오게 된 이 아웃컴들이 다 과거에 어떻게 보면 그 인더스트리얼 릴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제도의 효용성을 측정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위 실증 연구에서 말하는 causality 이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 연구에서도 당연히 챌린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런 내생성의 이슈들을 극복하고자 이런 regression kink design이라는 내용을 썼는데요. identification을 썼는데 이거는 그 asset impairment test가 어떻게 룰상으로 이미 그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모든 제도는 어떤 제도 기준에 따른 기준들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이 어떻게 적용돼 있는지에 따라서 그러고 보니 asset impairment test는 어떤 특정한 세팅의 어떤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격을 요 킹크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코노메트릭 테크닉이 요 세팅에 맞는 내용이어서 그거를 두 개를 접목시켜서 썼습니다. 그래서 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려운 부분을 차치하고 그러면 어떤 룰이 어떻게 적용이 돼 있고 asset impairment test가 지금 현재 그 회계 기준상에 어떻게 적용이 돼 있고 어떻게 가이드라인이 세워져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말하고자 하는 킹크 디자인은 어떤 측면에서 유용성이 있는지를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X축이 그 book to market of asset ratio입니다. 그래서 분자가
book value of asset, 그러니까 asset의 장부 가치가 되겠죠. 장부 가치. 그리고 분모가 market value of asset입니다. 그래서 asset의 뭐 시장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Y축은 asset의 asset write down amount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굿윌 영업권에 놓고 생각하시면은 영업권 손상 금액이 Y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현재 asset impairment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그 가이드라인 상에 뭐 말로써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회계 기준의 내용들을 그냥 그림으로 도식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asset impairment가 어느 때 이루어지냐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굿윌의 장부 가치가 아까 메타에 보면 19197이라는 그 장부 가치가, 그래서 book value of asset이겠죠. 그게 뭐 시장 가치랑 비교했을 때 너무 높으면은 그만큼 손상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부 가치와 시장 가치, 공정 가치 이 두 개를 비교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book value가 장부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면은 그 시점에서부터, 즉 book to market of asset 그 레이시오가 1보다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부터 당연히 asset impairment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룰상으로 적혀져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모든 기업들이 가이드라인에 적혀져 있는 대로만 한다고 한다면은 요 그림대로 아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book to market of asset ratio가 1보다 커질 때 당연히 impairment 뭐 likelihood라고 할까요? impairment 돼야 되는 가능성이 확실히 커질 거고, 그 variation이 그 슬로프 차이에서 나오게 될 거고, 그 차이가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갑자기 커지게 되는 이런 variation이 book to market of asset ratio equal to 1 요때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뭐 이런 어려운 내용들은 조금 시간도 많이 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용들을 실제로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앞으로 갔네요. 더 앞으로 가시고 싶은 거예요, 조금? 제가 다시 뒤로 가고 있습니다. 네, 요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가이드라인 상에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 뭐 실제로는 한번 데이터상으로는 기업들이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나를 한번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뭐 X축이 똑같이 book to market of asset ratio equal to 1을 기점으로 해서 그 가운데 있는 선이 그 1을 그 플롯한 거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Y축이 impairment likelihood, impairment 가능성을 나타낸 거고, 오른쪽의 그래프의 Y축은 impairment amount를 플롯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룰상의 약간 그 theoretical한 그 그래프랑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ratio equal to 1 요 사이에 그 되게 좁은 윈도우 안에서 갑작스런 그 기울기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것과 비슷하게 실제로 데이터상에도 보면은
이제 ratio equal to 1 요 기점으로 인해서 또 B figure 2의 B 같은 거를 보시면 좀 더 명확할 텐데 이제 갑작스럽게 그 기울기의 변화가 있는 거를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book to market of asset equal to 1 ratio를 되게 좁은 윈도우 안에서 한번 보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이제 왼쪽과 비교해서 오른쪽, 그러니까 BTM 레이쇼가 1보다 큰 애들이 BTM 레이쇼가 1보다 작은 애들보다 impairment likelihood에 대한 sensitivity,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스피드인데요. 그러니까 impairment를 하게 되는 그 스피드가 되게 갑작스럽게 빨라진다. 뭐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다시 asset impairment 테스트 애플리케이션 그거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장부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큰 친구들이 자산 손상의 룰상에 기록되어 있는 자산 손상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당연히 커지게 되면은 뭐 어디터들이든 주주들이든 정확하게 이 기업의 앞으로의 그 뭐 expected synergy가 어떻게 되고 기업들은 경영자들은 어떤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접근할 테고 그럼 그 자세하게 접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relevant한 information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요 slope change, 그 book to market of asset ratio equal to 1, 요 왼쪽과 오른쪽의 비교가 결국에는 asset impairment test의 intensity, 그 variation을 저희들은 캡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identification에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sset impairment test의 intensity가 증가하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게 되는 relevant한 정보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intensity가 갑자기 증가하게 되는 그 시점에 주주들의 활동 참여나 주주들의 모니터링이나 아니면은 기업들의 투자 활동의 변화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요 ratio equal to 1에서 같은 요 asset impairment test intensity의 변화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그 부분에서 다른 investment decision이나 아니면 monitoring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비슷한 그 형태의 변화들을 저희가 찾게 된다면은 그런 뭐 기업 활동의 변화들이 이 asset impairment 테스트의 어플리케이션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끔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적으로는 그런 내용들을 이용해서 갑작스럽게 그 asset impairment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book to market of asset equal to 1 그 사이에 왼쪽과 오른쪽 어떤 좁은 윈도우 안에서 갑작스런 슬로프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고 이런 갑작스런 슬로프 변화가 주주들의 그 참여 또 갑작스럽게 변화가 시키는지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그림으로 플롯을 한 건데요. 이제 똑같이 X축은 book to market of asset equal to 1 ratio고 왼쪽에 이제 다양한 형태의 뭐 주주 활동에 대한 다양한 어떤 프록시들을 가지고 한 건데요. 그래서 Y축이 얼마만큼 기업 경영자들이 제출한 프로포절 그런 주주 의사회 활동에서 그 회의에서 주주들이 매니저들이 제안한 어떤
제안서들을 얼마만큼 주주들이 반대표를 던졌는지 그거가 이제 다양한 Y 베리어블들을 쓴 거고요. 첫 번째 A 그래프와 B 그래프는 얼마만큼 반대표를 던졌는지.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림에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book to market of asset equal to 1 오른쪽이 왼쪽에 비해서 가파른 그 기울기의 변화를 이제 아실 수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주주들의 그 모니터링 액티비티가 더 커진다. 이제 그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CEO 턴오버도 보시면은 요 기점 asset equal BTM ratio equal to 1 기점으로 인해서 오른쪽의 기울기가 왼쪽의 기울기보다 빠르다. 즉 CEO 턴오버의 likelihood가 이제 오른쪽이 더 크다. 그 기울기의 변화가 크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일단 제가 이해한 부분을 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보여주셨던 그 에셋 임페어먼트가 실제로 이제 일어나는지를 이제 북투마켓이 이제 1인 그 기점으로 해서 북투마켓 실제로 일어나는지를 플롯으로 그리신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준대로 하고 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그 아까 플롯을 보여주신 거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보팅이라든지 CEO 턴오버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역시 북투마켓 1 근처에서 확연히 기울기가 다르더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에셋 임페어먼트의 결정과 그 다음에 이런 CEO 턴오버라든지 이런 모니터링 지금 이제 이런 보팅에 대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에셋 임페어먼트에서 트리거가 됐다.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뭐 더 좋은 서머리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이제 지금 킹크 디자인이라는 게 이제 새로운 사실은 저희가 모르는 이제 새로운 통계 기법인데 그러면은 이제 저 플롯을 그리신 거고 그렇죠? 이게 지금 아까 12년인가 14년인가요? 지금 이 샘플 피리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리신 거고 그 그린 그 플롯에서 저 기울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지금 그거를 이제 테스트 하는 게 킹크 디자인의 모델이 되는 거. 네, 맞습니다. 뭐 모든 어떤 그 이코노메트릭 그 테크닉 안에서는 다 어떤 아이덴티파잉 어썸션들이 있을 텐데 뭐 아이덴티파잉 어썸션을 뭐 체크를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긴 하는데 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여기서의 키는 얼마만큼 당연히 뭐 되게 넓은 큰 윈도우를 가지고 보면은 별 의미가 없고 요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좁은 윈도우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그 시점에서의 그 좁은 윈도우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용해서 어떤 통계적인 유의미한 변화가 있느냐 이제 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따라오는 질문이 그러면 그 윈도우를 어떻게 결정하냐 이제 그 다음 그게 이제 따라오는 어떻게 보면 팔로우업 질문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뭐 그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어떤 트리트먼트 이펙트의 뭐 바이어스 그다음에 variance trade-off 그 과정 속에서 이 옵티멀한 저희들은 밴드위스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면 제가 플롯한 게 오른쪽을 보시면은 1.1 몇이 될 것 같은데요. 오른쪽은 1.1 몇 까지만 플롯을 한 거고 왼쪽은 보시면 0.8 뭐 6에서부터 1 요거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플롯을 한 건데요. 그래서 요런 그 밴드위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옵티멀한 밴드위스를 먼저 이제 도출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프로젝션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BTM 레이쇼 equal to 1으로 얼마만큼 기울기가 나오는지를 프로젝션하고 그거를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같이 프로젝션을 해서 과연 이 기울기가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기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밴드위스는 그러니까는 그 우리 히스토그램으로 이 디스컨티뉴가 있는지 어크루럴 같은 거 그런 거 그 거기에 히스토그램의 그 밴드위스 구하는 이제 그걸 얼만큼 하는 게 적정한지 뭐 이런 거하고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거를 어느 정도 해야지 이게 유의한 그거를 구간을 정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개념적으로는 네, 그렇게 비슷한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그 이전에 저희가 뭐 earnings management evidence로 하는 그 distribution discontinuity 그거의 내용과는 조금 이 디자인 자체는 많이 다른데요.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근데 뭐 개념적으로 그 밴드위스를 정하는 그런 거는 비슷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전에서는 좀 애드헉하게 그 밴드위스를 설정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요런 뭐 discontinuity 디자인이나 킹크 디자인 이런 거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어떤 뭐 방법을 통해서 그 옵티멀한 밴드위스를 설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지금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아까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 플롯 그러니까는 그 BTM 1 왼쪽 오른쪽에서 실제 에셋 임페어먼트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거랑 그 다음에 BTM 1 근처에서 실제 뭐 예를 들어 CEO 턴오버다 하면 CEO 턴오버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 기업이랑 그러니까 실제 임페어먼트를 한 기업이랑 CEO 턴오버가 한 기업이랑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플러스로는 저렇게 그려질 수 있을 수 있지만 완전히 그러니까 임페어먼트 안 한 기업이 턴오버를 했다든지 임페어먼트를 했는데 턴오버를 안 한 뭐 이런 기업들이 이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는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게 처음부터 이제 계속 얘기하셨던 게 이게 SM 임페어먼트 이제 이 테스트를 하는 게 언업저버블 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뭔가 그게 일어나고 나면 이제 사후에 셰어홀더들이 이제 그걸 알 수 있고 모니터링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언업저버블 한 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지 이제 그거가 문제인데 그거 이제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뭔가 새로운 그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만약에 그게 언업저버블을 한 거고 또 그거를 모니터링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쩌면 이거는 세 번째 좀 별도의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턴오버를 그 킹크하는 플롯을 분석을 하실 때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임페어먼트가 일어나고 나면 CEO가 셰어홀더들이 이제 그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차기부터 모니터링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저 킹크가 북투 마켓이 어떻게 되는 거죠? 0보다 적은 1보다 적은 점에서 킹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임페어먼트가 일어나서 이제 북투 마켓이 이제 실제로 이제 제대로 그 페어 밸류로 이제 클로즈한 혹은 그보다 더 낮아진 거기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께서 이게 unobservable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전 연구에서는 뭐 사후적인 reported asset impairment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썼는데 그런 거는 어떤 내생성의 문제점이 있다. 뭐 이런 부분들과 지금 제가 여기서 플롯한 요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 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뭐 제가 이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뭐 좀 피상적으로 설명드린 부분이 없잖아 조금 있는데요.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여기서는 Y축이 일단 future impairment likelihood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book to market of asset이 이 ratio가 year T의 그 ratio라고 한다면은 그 impairment indicator Y축에 있는 부분은 T 플러스 1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캡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그 book to market of asset equal to 1 ratio 그게 어떻게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면은 미래에 impairment likelihood가 증가한다. 요거를 어떻게 보면 그 identify 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거기서 저희가 이제 infer 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오른쪽 BTM 레이쇼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했을 때 뭐 이것도 다 사후적으로 알게 되는 내용이지만 사후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왼쪽에 있는 애들보다 미래의 impairment likelihood가 증가한다. 그 말은 한 year T로 봤을 때는 그때 아무래도 BTM 레이쇼 1 자체가 그 룰상에 기록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impairment 테스트의 그 인텐시티가 증가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year T의 시점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오른쪽과 왼쪽이 차이가 impairment intensity가 증가하게 되는 부분이고 증가하게 되는 부분이 실제로 보니까 사후적으로 보니까 진짜로 미래에 impairment likelihood가 증가한다. 요거를 어떻게 보면 verify 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윈도우 안에서 뭐 likelihood나 죄송합니다. CEO 턴오버나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보여준 건데 그리고 인베스트먼트도 뭐 R&D 인베스트먼트 증가하고 비슷한 형태의 킹크 기울기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좁은 윈도우 안에서 오버 인베스트먼트는 줄어든다. 그 슬롭이 갑자기 변화된다. 이제 이런 내용인 건데 이제 교수님께서 여쭤보신 질문하신 내용들이 조금 더 이제 이야기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부분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 기울기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비교해 봤더니, 그러니까 똑같은 book to market of asset ratio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estimated kink 그게 이제 뭐 좁은 윈도우에서 bandwidth라고 세 번째 그 컬럼에 보시면은 세 번째 로우에 보시면은 bandwidth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0.1 왼쪽과 오른쪽을 0.1의 윈도우로 비교하는 거 0.2로 그다음에 두 번째 컬럼을 보시면 0.2로 왼쪽과 오른쪽을 윈도우를 0.15로 세팅하고 오른쪽의 기울기 왼쪽의 기울기를 매저해서 그 두 개가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다양한 밴드위스를 통해서 이제 킹크를 에스티메이트 한 건데요. 그러니까 위에는 그 첫 번째 그 그룹은 이게 임페어먼트가 일어난 그룹들 그리고 아래쪽은 임페어먼트가 안 일어난 그룹들의 그 기울기 차이를 똑같이 BTM 레이쇼를 놓고 비교를 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뭐 임페어먼트가 year T에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요거를 놓고 비교를 한 건데요. 근데 저희는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임페어먼트 테스트의 그 과정 속에서 정보들이 나오고 이 정보가 어떤 기업의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끈다고 한다면은 임페어먼트가 이루어지지 않은 요 그룹들에서 이제 그 변화들이 이루어진다는 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 부분이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질문과 어떻게 보면 좀 맞닿은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위에 그룹은 실제 임페어먼트를 한 그룹이고 밑에는 안 한 그룹이고. 네, 근데 밑에 안 한 그룹에서 저기 에스티메이트 킹크가 지금 유의하다는 거는 그 킹크의 기울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래요. 그러면은 저게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밑에 그룹이 실제로 그 저기 임페어먼트를 안 한 데인데 저기에서 실제 R&D 인베스트먼트가 더 늘어났다는 건가요? 그러면 R&D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는 그 과정 속에서 정보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그 얘기하실 때 프린시플 에이전트를 얘기를 하면서 프린시플들은 정보가 없다. 그래서 그 정보를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파이낸셜이 나왔을 때 정보를 관찰할 수 있으니까 그게 나오고 나면은 그러니까 임페어먼트 일어나고 나면은 모니터링이 강화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프린시플이 그러니까는 그 일어나고 있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페어먼트가 일어난 그 시점은 아까 그 제가 처음에 모티베이션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미 lagging 인디케이터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어쩌면 이미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일어난 후의 시점일 거고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초점을 둔 거는 어떻게 보면 XNT 사전적 그 impairment likelihood 그거를 저희들이 아이덴티파이 하려고 노력을 한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어떤 컨디셔널한 그 asset impairment, realized asset impairment에 컨디션 하지 않고 그냥 book to market ratio equal to 1을 기점으로 오른쪽과 왼쪽이 그 impairment, ex-ante impairment likelihood, impairment intensity 이런 것들의 variation이 있다. 이제 그거를 캡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그게 unobserved 하니까 어떻게 그러면은 그게 asset impairment가 공시되지 않고 어떻게 뭐 프린시플들은 알 수 있냐?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anecdotal한 evidence를 이제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매년 그 asset impairment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내부적으로 그 asset impairment 테스트의 어떤 internal report가 매번 그 보드들한테 그 보드 미팅 안에서 이게 그 보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정보 이용자들은 그 내용을 그러니까 외부의 정보 이용자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지만 이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건 임페어먼트가 이루어지고 사후적으로 그게 공시가 돼야지만 저희들은 알 수 있는 거고 이제 그거는 이미 lagging 인디케이터고 그거를 이용해서 다양한 corporate 뭐 governance의 변화들을 보기에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impairment likelihood, impairment intensity 그게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variation을 캡처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BTM ratio equal to 1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를 한 것이고 그게 이제 매년 impairment 테스트를 할 때 이게 결국엔 되게 중요한 아이템이 되기 때문에 회계 감사 부분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매번 그런 internal report가 그
그 내부적으로 이제 그 보드들한테 이제 뭐 이렇게 리포트가 되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있다라는 것들을 찾아서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이런 XNT impairment variation이 사후적 그 realize impairment를 이용하지 않고 캡처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네네네. 누르고 저 그래프 그릴 때 그 X축이 다 북투 마켓 오브 에셋이잖아요. 근데 이게 북투 마켓 오브 뭐 굿윌을 옵저버 그러니까 관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투 마켓 오브 에셋을 쓰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왜?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영업권을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영업권 조금 영업권과 뭐 유형 자산, 그러니까 PP&E 같은 PP&E 같은 유형 자산의 임페어먼트 테스트의 룰은 조금 상이한 측면이 조금은 있는데 요거를 그래도 같이 놓고, 그러니까 그 굿윌과 관련한 회계 기준과 그 다음에 뭐 PP&E 같은 그런 자산에 대한 임페어먼트 테스트도 결국에는 이 기업 그 해당 자산의 장부 원가 그 다음에 해당 자산의 공정 가치 요 두 개를 비교해서 자산 손상이 이루어지는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일일이 뭐 제일 좋은 거는 각각의 에셋에 대해서 장부 가치가 있고 그거에 따른 공정 가치가 있고 그거를 각각 에 대한 정보들이 있으면은 연구자의 입장에선 제일 좋을 세팅이 될 텐데 일단 그런 정보들은 없기에 저희들은 똑같은 모든 자산들이 다 이제 장부 원가 그다음에 공정 가치 이 변화를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firm overall 한 aggregate 관점에서 기업 전체의 기업 전체의 자산의 장부원가, 자산의 공정가치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영업권 아니면 어떤 설비에 일일이 장부원가, 공정가치 그런 식으로 그 비교를 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정보 자체가 저희들은 알 수가 없기에 aggregate 관점에서 firm overall aggregate asset, aggregate asset의 장부 원가, asset의 공정 가치 요거를 이용해서 BTM ratio equal to 1을 비교한 것입니다. 제가 네. 저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형자산하고 유형자산이 다 섞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인과관계를 그러니까 영업권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영업권 때문이 아니라 그 유형자산 때문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네, 저희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예시를 들어서 영업권을 주로 예시를 드렸지만 이제 asset impairment 전체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업권뿐만 아니라 long-lived asset 여기서 제가 define한 impairment가 굿윌뿐만 아니라 asset impairment 그냥 long-lived asset의 유형 자산의 impairment도 다 같이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자산 손상 일반적인 자산 손상이 어떻게 그 자산 손상에 대한 테스트가 어떻게 거버넌스나 인베스트먼트 디시전을 변화시키는지 이제 그거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1보다 클 때는 이제
확실하게 지금 프랑스가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윈도우를 좁게 잡으셨는데 네, 네, 저게 왜 마이너스는 왜 네, 그 좋은, 가까워질수록 그래도 플러스가 나오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리포팅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이제 이전에 나왔던 말들이 뭐 에셋 임페어먼트를 타이밍, 어마운트 이런 것들을 임의적으로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있다. 이제 그런 이슈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말씀드렸던 그 impairment likelihood의 그래프도 그 impairment loss의 amount에 대한 그래프처럼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양 그리고 양의 그래프가 돼야 될 거 아닌가라는 말씀이신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impairment 자체에 대해서 discretion이 있기 때문에 그 discretion으로 인해서 뭐 조금 기울기가 줄어들고 왼쪽의 부분에서 줄어드는 게 아닐까라고 저희들도 뭐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regression kink 디자인을 쓸 수 있는 그 identifying assumption 중에 하나가 이제 book to market ratio 이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는 이 ratio 자체가 여기선 좀 되게 너무 narrow한 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게 precisely manipulate를 할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뭐 어느 정도의 managerial discretion 그런 것들은 모든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empirical 그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많은 부분에서 managerial discretion이 당연히 작용할 거고 impairment decision도 당연히 discretion이 작용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그 이 identification을 쓸 수 있는 identifying assumption 중에 하나가 그 과연 이 저희들이 X축으로 잡는 이 book to market ratio 이 자체가 precisely manipulate를 할 수 있냐 없냐 요거에 대해서 과연 precisely manipulate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discretion이 있는 것도 우리들이 결론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는 괜찮다, 그게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왼쪽에 줄어드는 그 음의 그래프가 기울기가 어떤 managerial discretion의 증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면은 저도 뭐 어느 정도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리고 이 book to market of asset ratio가 다시 말씀드리면 firm overall한 그 매저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매저먼트 에러 이슈들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과연 저희들이 이 좁은 narrow 윈도우 안에서 이 1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갑작스런 기울기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거가 만약에 없었으면은 그 다음 그 뭐 CEO 턴오버나 아니면 shareholder monitoring, R&D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의미가 없게 됐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 슬로프 체인지 킹크를 좁은 윈도우 안에서 먼저 있다라는 거를 verify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뭐 시간이 다 된 것 같은 마무리 좀 해주시면 네네. 혹시 뭐 다른 학생들 질문 있나요? 좀 결론을 네네네.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다양한 robustness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2004년 이전에 룰이 2002년에 개정이 됐잖아요. asset impairment 테스트 이런 현재 룰이 2002년
이후에 지금 이게 이루어진 건데, 그럼 2002년 이전 시점으로 똑같이 BTM 레이쇼를 가지고 봤더니 그때는 그때는 당연히 amortization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BTM ratio equal to 1 그게 거기에 뭐 asset impairment intensity에 variation이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턴오버나 뭐 investment decision에도 변화가 없다. 이제 그런 거를 저희들이 verify 한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네. 많은 asset impairment 테스트 현 제도와 관해서 좀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많이 나왔던 내용들인데, 저희들은 좀 이전의 연구들과는 좀 다른 앵글로 접근을 했더니 뭐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제 그렇게 키 테이크어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굿윌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또 다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좀 큰 이슈가 어떤 이슈가 있냐, 코로나 이후에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정부 주도의 측면도 있고, 그래서 M&A가 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굿윌 영업권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많이 쌓여져 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은행 섹터들을 보면은 다른 인더스트리에 비해서 흔히 주가로 대변되는 그 시장 가치가 그 리바운딩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그 market value of financial institution이 다른 인더스트리에 비해서 되게 낮게 코로나 이전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쌓여져 있는 은행의 영업권이 이게 지금 어느 시점에서는 임페어먼트를 해야 되고,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굿윌 임페어먼트가 뭐 뱅콜던 컴퍼니의 어떤 리퀴디티에도 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찾아보면 그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있는 다른 연구에서 보면은 임페어먼트, 굿윌 임페어먼트, 은행들의 굿윌 임페어먼트가 이루어지면은 은행들이 론을 줄인다라는 결과를 발견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굿윌 임페어먼트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이코노믹 펀더멘털이 되게 안 좋아지기 때문에, 뭐 코로나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코노믹 펀더멘털이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코노믹 다운턴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굿윌 임페어먼트 전체적인 부분이 이제 뭐 그러면은 근데 굿윌 임페어먼트로 인해서 론을 은행이 줄이면은 그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코노믹 다운턴을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기업 그 전체 경제 활동을 좀 되게 경색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뭐 임페어먼트가 결국에는 프로 시클리칼리티를 증가시킨다, 이런 것들을 같이 뭐 또 다른 연구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가 지속가능 회계 재정 세미나인데, 제가 회계를 하고 있지만 조금 회계 제도가 되게 중요한데 전체 기업 경영 뭐 부분에서 아니면 경제 전반에서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이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지 못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번 회계 어떤 이슈들이 어떻게 큰 그림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안성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유, 다시 한번 우리 안성진 교수님한테 박수를 좀 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그 asset impairment 이 손상 자산 손상 차손이죠. 손상 테스트하는 거 이거가 지금 말씀하신 것 이제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뭔가 디스크레션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게 이 매니저들이 어닝 매니지먼트의 어떤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정책적인 논의 이걸 그냥 기계적으로 애멀타이제이션을 하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거가 과연 옳은 방향인지 이 자산 손상 테스트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면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새로운 아까 얘기하셨던 리그레션 킹크 디자인이라는 걸 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좀 새로운 방법으로 분석을 아주 엄밀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정책이라는 게 어떤 거든지 다 그렇지만 이게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다크 사이드도 있고 또 브라이트 사이드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좀 드는 생각이 이게 그 매니저들이 물론 그거를 통해서 어닝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어퍼튜니즘도 있지만 정보 제공의 기회가 되는데 그 어퍼튜니즘을 죽이기 위해서 이 애몰타이제이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게 어쩌면은 그 지금 교수님 논문에 의하면 이 빈대잡을 여다가 초과상가를 다 태우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정보 제공의 기회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정책에 대한 좀 이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지속가능 회계 재정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